다음으로는 이 논술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항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저도 좀 되게 어려운 편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가볍게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논술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PT나 뭐 발표나 토론, 토의, 면접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 논리를 일단은 구조화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why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주제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논리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서 제일 필요한 항목이 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필요하지? 이게 어떤 주제에서 중요하지? 어떤 측면에서 왜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이 논술 항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이 논술 항목을 하거나 PT 면접을 보거나 토론이나 토의 면접 볼 때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은 그게 안 되면은 주제에 대한 해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왜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평소에 조금 다양한 주제를 보시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1번과 2번에서 제가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볍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최근 언론은 우리 정부가 좀비 기업에 대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좀비 기업을 빠르게 퇴출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험적 창업을 통해 사업기회를 탐색 중인 벤처 스타트업은 영업 손실을 보이는 등 부정적 재무지표를 보유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 성장적 정책이 또는 경영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자가 생각하는 좀비, 한계 기업과 경책금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벤처 스타트업 성장성, 정책이 경영위기 기업을 각각 구분하여 정의한 후 각각의 기업에 대한 실용보전기금의 정책적 역할을 주요 업무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주요 업무는 시정보증, 유동회사 보증, 투자융자 복합금융 지원, 산업기반 시정보증, 시용보험 스타트업 지원 등등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이 정책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벤처 스타트업 성장성 정책이 경영 위기 기업을 각각 구분해서 정의해라. 각각의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구의 정책적 역할을 주요 업무와 연계하여서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 이거인데, 자,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상황에는 이 좀비 기업에 대한 분류와, 자, 결국에는 이 신용보증기금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게 이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신용보증기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 현재 성장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기업, 투자나 대출이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것들도 보증해주는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이 기업이 정말로 사업적으로 유의미하냐, 정말 자금이 투자가 되고 이제 뭐 투자를 받고 대출을 받으면은 정말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냐, 혹은 그런 것들이 없는 쭉정이 뭐 좀비 기업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아무래도 신용보증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을 결국에는 해소해야 되는 게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적인 타당성이나 이 기업의 사업이나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시장 적합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다각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 다각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할 때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각적인 기준들을 마련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다각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지표들을 분석 방법들을 개발할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게 저는 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1번 항목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제시돼야 되는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벤처나 스타트업 성장성 정책이 경영 위기, 좀비 기업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어떤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내어서 이제 도입시키는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신용보증기금의 본질적인 역할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이것들에 대해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이 질문을 내는 이유가 뭘까?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서의 의문점이나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Y라는 것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거는 1번은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항목인데요. 자, 2번 항목은 인공지능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MS사의 이제 요거와 같은 이제 자동화 온라인된 비서, 가상현실 경험 등의 형태로 우리의 온라인 일상에 침투하고 있고, 이전에는 기계 혹은 프로그램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부분에 사람을 대처해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2022년부터 실시간 동태적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AI 기반의 지능형 기업 분석 시스템인 바사를 오픈하여 경영 환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기업 진단과 컨설팅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AI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바사라는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로 이 중소기업의 이런 사업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단기간 내에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경영 개선 솔루션을 산출하여 중소기업의 기업 분석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EU 의회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최근 통과시켰고, EU 27개국 장관들의 최종 승인을 거쳐 AI 규제법을 통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가 생각할 때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용보증기금의 바사 서비스에 연계하여 구체화하여 제시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요 뒷부분이 핵심이죠. 자, AI 규제법은 이제 위험성을 통제하고 AI가 학습 과정에서 콘텐츠를 명시, 원격, 생체인식, 식별, 사실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자, 본인은 이 AI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AI라는 게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용이성과 위험성에는 무엇이 있냐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바사라는 서비스를 그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제시해야 되는 항목이 2번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이 AI라는 기술이 현재의 다양한 산업 영역에 있어서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규정을 짓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어요. 자, AI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모든 기술들이 진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인간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접근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AI라는 것도 지금까지는 어떤 인간이 신체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노력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기계나 산업의 발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인간이 하고는 사고의 영역까지도 대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사고하고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줄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양적인 측면에서의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을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AI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AI의 단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AI가 현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질적인 영역에서까지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건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기에 적혀 있는 AI의 위험성을 통제한다. AI가 학습 과정에 쓴 콘텐츠를 명시, 원격 생체 인식, 식별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인간이 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가 나오면서 되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직업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담이나 심리 이런 쪽의 직업들 자체가 질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AI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 바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 AI, 바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AI를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게 저는 이 어떤 항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사 서비스와 연계했을 때는 AI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간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양적인 측면에서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조금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해서 인간이 직접 하던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번 항목에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접근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요 논술 항목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왜라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용보증기금 논술 항목까지도 좀 살펴봤고요. 자기소개서 항목과 이 논술 면접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꼭 한번 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망면접